자, 지학사 통계교과서 통계적 추정 모집단과 표본 개념 설명과 예제 풀이하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이란 무엇일까? 어느 이동통신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한다. 가입된 고객 전체 조사한다. 가입된 고객 1000명을 임의로 마음대로 택해서 조사한다. 위의 두 가지 조사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자 그랬죠. 통계조사에서 조사하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 여기서는 SKT 가입 고객 전체 말하는 거겠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방법 1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할 때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있죠. 수능 점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 친 사람들 모두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할 수 있죠. 다른 사설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그런 데서는 그런 조사를 할 수가 없겠죠. 이 전수조사는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그래서 방법 2, 가입된 고객 1000명을 임의로 택해 조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이게 가입된 SKT 한 1000만 명이라 치면 한 1000명 뽑아서 그죠?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모집단의 성질을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분을 우리 뭐라 하냐면 표본. 아주 많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표본을 추출한다. 이 표본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측하는 거죠. 표본이라 하고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를 한다. 다 조사하는 모집단 다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 이때 추출된 표본에 포함된 대상의 개수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 여기에서는 1000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전구의 수명을 조사할 때처럼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 표본 조사를 한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죠. 모집단과 표본, 전수조사,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을 조사해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표본은 모집단의 성질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추출해야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각 조류가 같은 확률로 독립적으로 추출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한 개의 자료를 추출한 후 되돌려 놓고 다시 추출하는 것을 보건 추출이라 합니다. 이러한 보건 추출은 임의 추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개의 자료를 추출한 후 되돌려치 않고 다시 추출하는 것을 비보건 추출. 예를 들어 주머니에 1, 2, 3, 4, 5가 있는데 1번 공을 꺼냈어요. 보고 다시 기록을 하고 집어넣으면 보건 추출이고 1을 뽑고 난 뒤에 밖에다가 내놓고 2, 3, 4, 5 중에 또 하나 뽑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게 비보건 추출이다. 하는데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보건 추출도 임의 추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100만 개에서 하나 빼놓는다고 확률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겠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난수 주사위, 제비뽑기, 난수표, 컴퓨터 난수 생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를 모집단으로 했을 때 1, 2, 3 표본의 크기가 2인 여기서 2장을 꺼내는 거죠. 표본을 보건 추출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그죠? 표본의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하여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여기다 기록하고 두 번째 또 꺼내서 되돌려 놓고 난 뒤에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같은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 1, 1, 2. 두 장을 한꺼번에 꺼내면 1, 2밖에 안 되죠.
그게 아니다. 복원 추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가 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단 말은 한번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돌려놓고 원상태로 복원시켜 놓고 다시 뽑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이죠. 세 가지 해서 3파이 9개 나오는 거죠.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게 있다.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입니다.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때까지 뭐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다 지금 모집단에서 놀았기 때문에 표본 집단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알고 보면 그게 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였습니다. 이것을 각각 기호로 우리가 썼던 기호죠.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쓰기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뭐가 새로 생겼다. 표본 집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다고 말이죠. x1, x2, 점점점 xn 크기가 n이랬으니까 n번 꺼낸 거죠. 복원 추출로.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합니다. 기호로 x바, s제곱, s랍니다. x바는 이 변수들을 다 더해서 표본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죠. 평균, 산술 평균인 거죠. 근데 분산이 좀 희한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우리가 모집단에서 분산 구할 때하고 다르게 표본 집단은 n-1로 나눠야 됩니다. 원래는 n으로 나눴죠. 모집단에서는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별량 빼기 평균 제곱 다 더해서 n으로 나눴는데 표본 표준 편차를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누는 거는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 달리 편차의 제곱합을 n-1로 나누는 것은 모분산과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거 뭐 증명할 수 있지만 좀 어려워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눈다. 당연히 표준 편차는 s제곱에 놓으시면 되죠. 모평균 m은 고정된 상수지만 모집단에서 크기 같은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는 추출된 표본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x바도 확률 분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도 가지고 표준 편차도 가집니다. 당연히 x바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s제곱, s도 다 확률 변수입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도 다 확률 변수입니다. 우리는 x바의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명할 수 없어서 예를 든 겁니다. 저 뒤에 특별한 경우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진 걸 이용해야 됩니다. 제일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135가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을 때 모집단이 지금 크기가 좀 작지만 3개 있다고 말입니다. 이 3장의 카드를 모집단이란다. 보통 뭐 3천만 개, 3억 개 있겠죠. 상자에서 이미 추출한 한 개의 카드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로 할 때 한 개 뽑은 거죠. x의 확률 분포는 모집단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겁니다. 이산 확률 분포 제일 처음 할 때 1이 나올 확률 3분의 1, 3도 5도 이게 모집단의 확률 분포였다. 우린 그냥 확률 분포를 했었는데 평균은 다 곱해서 더하면 되고 3이죠. 분산은 제곱해서 다 곱해서 더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평균 제곱한 거 뺐죠. 그래서 3분의 8 여기다 루트 씌우면 3분의 2 루트 6. 이제 좀 다르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의 각 대상을 x1, x2라 하면 지금 크기가 2니까 x1 더하기 x2 나누기 2가 x바가 되는 거죠. 만약 20이면 x1부터 20까지 다 돼서 2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x1이 될 수 있는 게 1, 2, 3, x2도 1, 2, 3, 1, 3, 5, 1, 3, 5 다 되죠. 그래서 9가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x바를 다 구했더니 1, 2, 3, 2, 3, 4, 3, 4, 5. 그래서 1, 2, 3, 4, 5가 나왔고 1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9분의 1, 9개 중에 2는 2번 나왔네요. 9분의 2. 3은 3번 나왔으니 9분의 4. 4는 2번 나왔으니까 9분의 2. 그 다음에 5는 9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한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분산은 제곱해서 곱해서 다 하고 난 뒤에 평균 구한 거 제곱해서 뺐죠. 그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표본 분산하고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공식을 써서 구해봤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는 3 말로 해야 됩니다. VX바는 3분의 4. 앞에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앞에서 배운 이게 X바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거는 S제곱이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S가 아니라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때 표본의 크기가 2이므로 n이 2라고 하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하고 EX바는 모평균하고 같고요. VX바는 n분의 시그마제곱. 아까 모분산이 뭐 얼마였죠? 3분의 8이었죠. 이걸 2로 나눈 거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x제곱은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2로 나눈 거죠. 이걸 루트 2로 나누면 3분의 1 루트 3. 알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예를 든 거지만 일반적으로 다 성립한다.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즉 2x바는 모평균하고 같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의 분산 vx바는 n분의 모분산 시그마 제곱.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m이 10이고 시그마가 3이다. n이 36이다. x바의 평균은 m하고 같으니까 10이고 vx바는 36분의 3에서 4. 죄송합니다. 시그마 제곱 묶어줘. 36분의 9 하니까 4분의 1. 시그마 x바는 루트 36분의 3 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네,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2번 푸시고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본 평균 x바는 다음이 알려져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학 가서 증명하라.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는 x바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으니까 m이고 x바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랬죠.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여기서는 정규분포를 했는데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n이 충분히 크면 그냥 m, n,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n이 30보다 크나 될 땐 충분히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다시 어디 갔나요? 큰일 났네요. 네, 여기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1번 예제 1번 어느 토마토 농장에서 재배한 토마토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30,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 재배한 토마토 중에 25개를 이미 추출할 때 표본 25개를 뽑은 거죠. 토마토 평균 무게가 x바인 거죠. 224 이상 248 이하 25개의 평균 무게 알겠죠? 이미 추출한 이미 25개의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 x바라고 하면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 x바는 230이라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랬죠. 알겠죠?
모평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모표준 편차랑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n이 지금 25니까 루트 25분의 30에서 6이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x바는 230,6제곱을 따는 거죠. 30제곱이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달라진 거죠. 지금 25개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x바는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죠. 이거 가지고 표준화하라 그 말입니다. z는 6분의 x바 마이너스 230 알겠죠? 그래서 많이 틀리겠죠. 실수하고 224를 여기 집어넣은 거 쓰고 x바를 집어넣은 거니까 똑같은 거고 248을 여기 집어넣은 거 여기 쓴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이거죠.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연소각률 분포할 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는 0에서 1까지 넓이하고 같죠. 0에서 3까지 뒤에 표를 찾아서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조심해야 된다. 네.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이때까지는 뭘 봤냐면 추정한 게 아니라 모집단의 확률 분포,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고 여기서 n개 뽑은 x1부터 xn의 평균 n분의 x1 더하기 점점점 xn 이 표본 평균 이놈의 평균이 모평균 EX라고 볼 수 있죠. M하고 같고 VX바가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X바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관계를 알아낸 거예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드디어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까지 그거 한 겁니다. 자, 어떻게 추정할 거냐? 네, 표본 조사에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조사해 얻은 정보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랍니다. 모평균 M을 모르는 경우는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죠. 알겠죠? 정기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는 n,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때 확률 변수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시그마가 아니고 여기다가 또 씌운 거 표준한 거죠. 지금 x바 마이너스 m 이 표준 정기분포표에서 찾아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96 0부터 1.96 여기가 0.475라서 0.95가 됩니다. 대칭되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이 z자리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95%라 그 말이죠. 그죠? 이 확률 변수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0.95다 그 말입니다. z를 지금 x바로 바꾸려고 이 부등식을 대입을 했어요. 양변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x바 마이너스 m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m을 넘기지 말고 x바를 이항을 시킨 거지 이쪽. 그 다음 마이너스를 곱한 게 이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표본 평균을 알고 있잖아요. m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 m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모집단이 너무 커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모평균이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즉 모평균 m이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인 범위에 포함될 확률이 95%이다. 여기서 표본 평균 x바의 값을 스몰 x바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범위 대입을 한 거잖아요. 여기 x 라지 x바 자리에 를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랍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바는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고 신뢰 구간도 달라진다. 따라서 신뢰 구간 중 모평균 m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막 달라질 거 아니에요. 신뢰 구간 중 모평균 m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약 95%는
모평균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막 여기다 대입한 거 구간을 딱 구해봤더니 여기 M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익숙한 수능 등급 컷 있죠. A 회사에서 수학 점수 평균을 추정을 한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기 회원들 표본 평균 가지고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가지고 이제 등급 컷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근데 사실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죠.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평균이 이제 수능 발표일 올해는 12월 8일이죠. 발표되기 전까지 모평균 추정을 한 거죠. 여기서 이까지일 거야. 이 사람 이 표본에는 이 모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근데 이 조사에서는 모평균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X바 해서 계산을 여기 X5바를 대입해서 했더니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빠지는 거죠. 그러다면 이제 이런 게 많으면 그 다음 해 좀 신뢰를 받지 않겠죠. 그림이라서 X1, 2, 4, 6는 모평균을 포함하고 두 개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 1.96이 그대로 1.96을 반영해서 95%가 된 거죠. 여기 95%. 그래서 2.58로 바뀌면 정리하면 여기 1.96짜리 2.58 집어넣으면 이게 99% 신뢰 구간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58이면 여기 면적이 99%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 구간 95%짜리가 있고 99%짜리가 있는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하면 수능에서도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암기 3점짜리. 정기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스몰 X바일 때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이거 스몰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 시그마 이상 X바 더하기 1.96 루트 n분 시그마 외우셔야 됩니다. 교과서 문제가 수능에 나옵니다. 95%는 1.96, 2.58로 바뀌는 거죠. 자, 암기하셔야 되고 예제 시그마 이렇게 바로바로 써놓고 하십시오. 시그마 정규분포 따른다. 지역 주민이 1600 이게 n이다. 추출하여 사용한 시간이 1600명의 표본 평균이죠. 여기 좀 평균해야 되죠. 대입할 거 다 나왔습니다. 95% 1.96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X바가 120 빼기 1.96 루트 n 여기 1600분의 시그마 이상 플러스로 바뀐 거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공식을 외워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모표준 편차예요. 알겠죠? 근데 모평균을 알아야 모표준 편차 나오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수학 성적 표준 편차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뀐다. 그렇죠?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 분포가 그렇게 변동이 크진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표준 편차를 갖다 써도 되는 거죠. 예전에 알고 있던 표준 편차를 여기 20을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모평균을 알아내서 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평균이 신뢰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전 자료도 없어요. 그럴 때는 좀 급하더라도 n이 충분히 클 때 표본 표준 편차 아까 우리가 배웠었죠. 루트 n분의 1에
x1 마이너스 x바 제곱 xn 빼기 x바 제곱 여기도 루트 씌워야 되죠. 아이고, 여기도 루트 씌워야 되죠. 이게 s죠. 네, 그 s 값을 갖다 써도 됩니다. 그렇죠? 또 알려져 있답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가서.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바보처럼 여기 s가 주어졌을 때 n으로 루트 n으로 나누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시그마 자리에 시그마가 없고 표본 표준변자가 있으면 그거 갖다 써도 된다. 알겠죠? 시그마 자리에 s를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걸 나누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많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MB는 정규분포 따른다. N이 나왔네요. 이미 추출했더니 이게 X바네요. 이거 S네요. 이거 그냥 갖다 써라고 말해요. 95%는 개수는 1.96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M은 13-1.96 루트 49분의 2를 그대로 갖다 쓰라고 말합니다. 모표준 변자처럼 1.96 루트 49분의 2. 알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12.72 이상 13.28. 알겠죠? 시그마 있으면 시그마 갖다 쓰고 s가 있으면 s 그대로 갖다 써야 됩니다. 뭘 나누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밑에 문제 푸시고, 네, 뒤에 수학이 문제 푸시고, 여기 중요한 게 나와 있네. 아까 우리가 그냥 예로 받아들였던 거. 이미 추출은 그냥 독립시행입니다. 복원 추출이죠. 다시 보고 다시 집어넣는 거. 독립시행에서 2x1 더하기 x2는 2x1 더하기 2x2하고 같고, vx1 더하기 vx2는 vx1 더하기 vx2. v도 이렇게 갈라질 수 있다. 독립시행일 때. 이는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이제 증명이 된다. 다음은 모평균 M, 모표준 변제 시그마,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 및 표준 변제를 증명한 것이다. 이미 추출 즉 복원 추출했을 때 확률 분포는 이 확률 이것도 다 확률 변수다 그 말입니다. EX1이나 EX2나 점점점 EXM이나 다 모평균이죠. 모집단에서 뽑은 변수들이니까. VX1, VX2, 점점점 VXN도 네, 시그마 제곱 모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는 X1부터 XN까지 다 돼서 N으로 나눈 거죠. 그럼 EX바는 2의 성질 상수 계수 튀어나오죠.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할 때 이선 확률 분포할 때도 했고 이런 거 있었죠. 그거 쓴 거죠. 앞으로 튀어나오고 금방 여기서 했듯이 독립시행이라 보건 추출이라서 2가 다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M이래잖아요. M이 N개 있으니까 약분하니까 M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다. VX바는 VAX 더하기 B는 어떻게 됐습니까? A 제곱 VX가 됐죠. B는 사라지고 그래서 N분의 1이 튀어나오고 여기에서 또 V도 갈라진다 그랬죠. 다 갈라진다. 독립시행이라. 이게 다 시그마 제곱인데 N개 있잖아요. N 제곱이 돼 있기 때문에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알겠죠?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네, 이제 문제 푸세요.